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할 거냐면 먼저 전기 쌍극자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그 전위를 이용을 해서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당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당을 알았으면 그 뒤에 힘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면 우리는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와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당을 알아보는 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전기 쌍극자가 뭔가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사구실험 모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도대체 어떤 구조인가, 이것 또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추측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전기 쌍극자에서 쌍극자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뤄봤던 거는 전화가 하나만 있을 때예요. 전전화 하나가 있을 때를 다뤘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극자라고 해요. 모노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쌍극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전화가 두 개가 있는 경우를 다루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쉬워요. 쌍극자라고 하는 자체는 전화가 직접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석을 생각을 하면 쉬워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바로 이 자석에 있는 두 가지 극, 이거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다이폴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봐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두 쌍극자 사이의 거리,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쌍극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렇게 놓는데, 그런데 전극 쌍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D라고 하는 거리보다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점, 이 P점까지 거리, 여기를 R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두 개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R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조건 자체는 이 R이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이 D라고 하는 두 전화의 거리보다 절대적으로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극자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이 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관찰을 할 때 우리는 이 두 개가 가지는 전화 구도를 쌍극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전화가 같은 극성이면 안 돼요. 이쪽에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극성이면 아니고 다른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 두 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멀리에서 봤을 때인 거예요. 바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조건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위와 전기장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단극자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과 처리가 비슷한 꼴인데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다르게 나오냐면 우리가 단극자를 계산을 했을 때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했어요. 그리고 덤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에 반비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쌍극자일 때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에 3승의 반비례를 해서 감소를 해요. 그리고 전위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단극자와 쌍극자의 결론상 보면은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걸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P로 이렇게 쓰고 전화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화는 둘 중에 어떤 전화의 양인 거예요. 전화의 크기 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 D라고 하는 자체는 두 쌍극자 사이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전화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인데 거리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D의 방향이 좀 특이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모든 방향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에서 이 D라고 하는 거리의 방향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유념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방향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전체 같은 성질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쌍극자의 방향을, 여기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거리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쌍극자 모멘트 값이
계산을 할 때 필요한데 먼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전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조건 자체는 이거예요. 실험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 여기 관찰하려고 하는 P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리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구현 설명한 구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림 자체는 이해하기 쉽게 눈에 시각화를 시켜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P점이라고 하는 관찰자점이 엄청나게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는 두 개, 여기 이렇게 그린 이 벡터는 여기는 거의 평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걸 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각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조 자체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전화를 위쪽에다 놓고 플러스 Q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전화를 아래쪽에 놓고 마이너스 Q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P점에 이렇게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연결한 이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할 거고,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연결한 여기 벡터를 우리가 R 플러스 벡터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R 마이너스 벡터라고 쓸 거예요. 일단 기호 처리를 여기에다가 R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각을 할 때 시각화를 이렇게 시켜놓으면은 생각할 때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서 두 전화가 만드는 전위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위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어떤 순서로 배웠었냐면 먼저 원점에 있는 전화가 만들어낸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P점에서의 전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어요. 위치 벡터를 원점 전화부터 시작을 해서 P점으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위 자체가 굳이 원점이 없이 임의적으로 옮겼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유점까지의 거리를 R 프라임 벡터로 놓고,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점까지를 벡터를 그려서 여기를 R 벡터를 놨죠. 그리고 그러면 요 변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가 됐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었어요? 이런 전화가 N개가 있다라고 났죠? 그때 어떤 말을 했었어요? 그때 전화사의 관계는 전기장처럼 중첩의 원리가 투명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써서 여기를 정리해 나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위에가 중첩의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요점에서의 총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플러스 전화가 만드는 전위, 마이너스 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두 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위는 그 뒤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먼저 모든 거는 쿨롱 플러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쿨롱의 힘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값, K라고 하는 쿨롱 상수가 붙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하는 값이었었어요. 그 중에서 전기장을 계산하려고 하면 전기장의 정의가 시험 전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단위 양전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테스트 전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쿨롱포스에서 전화 하나를 없애면 전기장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었어요? 전기장 속에는 거리의 제곱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전위를 계산할 때 전기장을 적분해야 됐기 때문에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R분의 1이 됐었죠. 그러니까 전위는 R분의 1꼴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쿨롱버스를 상상을 하고 거리의 제곱과 전하 두 개의 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중에서 전하 하나를 없애면은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거리 하나를 없애면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는 바로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호 처리만 해주면 되겠죠? 이쪽은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이렇게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둘 사이에 관계를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부분은 여기는 쿨롱 상수값인 거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고, 그리고 전하량도 서로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거리에 대한 통으로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은 여기는 R 플러스 그리고 R 마이너스 걸로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마이너스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이 거리에서 이렇게 플러스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빼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전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거리 자체가 엄청나게 멀다고 본다면 근사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R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R제곱으로 이렇게 바꾸고, 요만큼 윗부분, 여기에 거리에 빼기로 되어 있는 요만큼 부분은 밑에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도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걸 경로차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멀리 있는 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개는 거의 평행하게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경로차를 생각을 해보면은 위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과하고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요 거리를
거리의 차이는 이쪽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이쪽에서 수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출발한 경로가 이만큼 더 긴 거죠. 그렇죠? 바로 이만큼 더 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똑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세타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코사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d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먼저 했어요.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먼저 아래쪽으로 그냥 스칼라량으로 처리를 할게요. 스칼라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전하가 있고 D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다이폴 모멘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우리는 다이폴 모멘트로 처리를 하고 코사인 세타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다이폴 모멘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라고 그랬어요. 벡터. 그래서 이쪽을 벡터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D 코사인 세타라고 있는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뭐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스칼라 프로덕트, 다시 말해서 내적하고 관련이 돼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스칼라량을 벡터로 바꿔서 단위 벡터를 포함한 내적을 취해서 단위 벡터를 포함한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다이폴 모멘트가 벡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아래처럼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D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D 벡터에다가 단위 벡터를 전곱을 한 거래요. 그러면 이만큼 부분 이걸 여기를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그 앞에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어요. 근데 Q라고 하는 전하에다가 이쪽이 지금 벡터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라고 하는 전하량에다가 D라고 하는 벡터를 곱해준 거를 다이폴 모멘트를 벡터 처리한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뭐가 남아있어요? 전곱에다가 단위 벡터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전곱에 단위 벡터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 형태로, 벡터의 곱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내적,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결과 자체로 나오는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개념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관찰을 한 거냐면 기준점에서 0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놓고 나서 분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임의의 점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를 거리에 대한 텀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3층으로 나온 건 왜 그럴까요? 실제는 여기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해서 알겠지만 여기가 R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빼기 R 프라임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위에 있는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단위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벡터를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 벡터를 벡터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벡터의 크기가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삼수꼴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위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요. 그러니까 전위는 스칼라량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고 임의의 점으로 옮겨갔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논리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논리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위는 구했고, 우리가 전위를 구한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전기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전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거죠. 전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위라고 하는 V로 쓸게요. 전위라고 하는 거에 기울기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의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가 전기당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텀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기당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기당을 한번 다이폴이 만드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걸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똑같은 구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큼 부분, 이 부분은 앞쪽에서 이미 계산을 해봤던 거예요. 결론 자체가 이렇게 났었잖아요. 그리고 조건 자체는 전기당을 구하기 위해서 원점 중심에서 쌍극자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저게 바뀌면은 계산 자체가 복잡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전기당 자체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와 전기당 사이의 관계에서 바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값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 쌍자가 만드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공간상 퍼져나갈 거예요. 거의 이게 멀리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는 거의 점전화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드는 전기장은 부좌표기를 쓰는 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구형 형태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부좌표계를 갖다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기울기 연산자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부좌표기이기 때문에 R 세타만 지금 써있는데 실제는 뒤에 파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우리가 2배 연산자라고 하는 거, 기울기 연산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꼴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보면은 R 세타로만 표현한 거는, 그리고 파이 조금 빼낸 거는 원래 부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파이는 뺀 거는 왜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된 게 R과 세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R 세타만을 포함하는 식으로 쓸 거예요.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가 있었고 이쪽은 파셜 R분의 파셜 꼴이 들어갈 텐데, 그런데 여기에 스칼라 포텐셜 전위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R베타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세타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R분의 1이 이렇게 붙고 파셜 세타에 파셜이 들어갈 테고, 스칼라 포텐셜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플러스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만약에 파이 쪽의 각도를 문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 있고, 여기가 R 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붙죠. 그리고 그 뒤에 파셜 파이 분의 파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스칼라 함수 여기 파이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여기는 파이 방향이라고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대신 좀 전에 설명했듯이 파이 방향은 지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각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표 변화를 할 때 좌표 변화를 한 번 정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갖다가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울기 연산자가 정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칼라 함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은 스칼라 함수라고 하는 자체가 스칼라 포텐셜인 전위예요. 그 값을 넣게 되면, 넣고 편미분을 하게 되면 값 자체는 금방 나와요. 왜냐면 먼저 R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R에 대한 편미분을 하게 되면 R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R의 마이너스 2승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올 테고, 그리고 R의 마이너스 3승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R의 마이너스 3승을 우리가 분수로 쓰게 되면 R의 3승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앞쪽으로 나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 자체는 여기 4파이하고 약분되면서 기호 자체도 여기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2파이 입실론 제로가 될 테고, R의 3승분의, 그리고 Q 뒤에 코사인 세타는 R에 대한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은 상수 처리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들어있는 세타는 코사인 세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다 상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기 전위차라고 하는 값 자체에 R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앞에 R분의 1이 있으니까 R 3승으로 바뀔 테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4파 입실로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다이글로미터에 관계되어 있는 전하량과 D도 그대로 있을 테고, 이쪽만 사인 값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울기 연산자를 전위에 강한 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 기울기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아까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하게 되면은 Q에다가 D를 곱한 거, 전하량에다가 두 전하량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게 이것처럼 다이폴 모멘트였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이폴 모멘트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똑같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을 다 앞으로 묶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2파이고 여기는 4파인 거니까 우리가 빼낼 때 이쪽에다 이 두 배를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코사인 세타, 단위 벡터가 남을 테고, 뒤쪽에 사인 세타하고 단위 벡터가 이렇게 남는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기 서론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단극자를 계산했을 때와 다르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리의 3승의 반비를 내서 감소를 해요. 우리가 단극자를 계산했을 때는 거리 제곱에 전기장이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3승분의 1의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단극자를 계산했을 때는 전위는 거리분의 1로 표현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 거리의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또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달골에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달골이라고 하는 자체는 Q에다 D를 곱한 거예요. 전화량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에 전기당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봤을 때 쌍극자에 두 가지 값을 곱한 거기 때문에 Q하고 D가 조금 다르더라도 두 가지 곱한 결과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자나 분자 같은 구도를 생각을 했을 때 실제 단극자로 봤을 때는 전체 전화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0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틀림없이 단극자 자체 내에서 쌍극자를 구성하고 각도가 약간 다르거나 해서 쌍극자를 구성한 그런 전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하들은 지금처럼 여기 보면은 쌍극자 모멘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는 뭐를 만들어요? 전기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기당을 만들게 되면은 전기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나 원자 같은 것들이 어떤 구조를 만드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기당과 전위를 구해봤어요. 구하는 순서는 전위를 구한 다음에 여기 전위와 전기당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것처럼 전기당을 구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여기 거리의 3승의 반비례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쌍극자가 전기당을 만든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 쌍극자가 공학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전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